잠깐요. 오늘 아침 식사 전에 딱 한순간만 멈춰보세요. 지금 드시려는 음식이 앞으로 6시간 동안 관절 속의 염증의 불꽃을 지필 확률이 73%입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 깊은 곳, 손가락 마디, 허리, 지금 이 순간도 몸속에서 조용히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수년째 그래왔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 7시 전에 관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환자 중 한 분이 8년간의 아침 뻣뻣함을 단 11일 만에 되돌린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한 알 바꾸지 않고요. 집을 나서기 전에 이미 관절을 망가뜨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마지막 3번째, 제가 아껴뒀던 것, 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자는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의 뻣뻣함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50대 이상에게 가장 해로운 거짓말입니다. 무릎에 그 시멘트 같은 느낌, 손가락에 잠긴 듯한 감각,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염증입니다.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모든 관절은 활액이라는 얇은 액체로 보호됩니다. 엔진오일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염증이 낮을 때 이 액체는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밤새 이것을 걸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려 하면 관절이 기름이 아닌 차가운 풀 속을 밀고 나가는 것처럼 됩니다. 이 걸쭉해짐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먹는 것에 의해 촉발됩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믿는 아침 식사를 앞에 놓고 이후 6시간 동안 왜 몸이 자신과 싸우는지 의아해합니다. 민준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8세, 인천에서 은퇴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이 녹슨 경첩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이지 제 말이 아닙니다.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도 그만뒀습니다. 의사는 60대가 되면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의 매일 아침 식사, 흰쌀밥, 국, 김치찌개, 그리고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합리적으로 들리죠? 한국의 전통적인 아침입니다. 민준 씨가 몰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흰쌀밥과 달달한 커피는 20분 안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화학물질이 쏟아집니다. 바로 활액을 걸쭉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민준 씨는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로 일어나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이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당분이 높은 식사 한 번이 2시간 안에 측정 가능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2시간이요. 오전 9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치 염증 시계를 이미 맞춰놓은 셈입니다. 오후 3시의 피로, 저녁의 통증, 내일 더 심해지는 뻣뻣함, 모두 완벽해 보였던 아침 식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항염증 아침 식사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달걀 2개를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조리합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칸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것이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이토카인 활동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보카도 반개, 지용성 항염증 성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 한 줌,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3,000명 이상 성인 연구에서 관절 염증 지표 감소와 직접 연관됩니다. 그리고 믹스커피 대신 생강차나 녹차, 식이섬유 없는 달달한 음료된 농축된 당 공급 시스템입니다. 생강차는 한국 전통의학에서 수백 년간 항염증 효능이 기록된 음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꿔도 놓치는 2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먹는 타이밍입니다. 지수 씨는 63세였습니다. 이미 3달 동안 더 건강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뻣뻣하게 일어났습니다. 바꾸지 않은 것은 언제 먹느냐였습니다. 일어나자마자 10분 안에 먹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습관이 나머지 모든 것을 조용히 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잠에서 깨면 코르티솔이 나천적으로 정점에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르티솔과 혈당 급상승이 합쳐지면 강렬한 염증 촉진 효과를 냅니다. 즉시 먹으면 이미 높은 코르티솔 위에 당 급상승을 쌓는 것입니다. 30분을 기다리면 같은 식사가 훨씬 더 적은 염증 반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수 씨에게 2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식사 전 30분 기다리기, 그리고 그 30분을 제가 곧 설명할 방법으로 쓰기. 11일 후 그분이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창입니다.
기상과 식사 사이의 30분은 하루 중 가장 낭비되는 시간이거나 가장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서세요.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체중을 싣기 전에 발목 관절에 신선한 활액을 기계적으로 공급합니다. 40초면 충분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펴기 운동을 합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고 3초 유지, 양쪽 8회. 무릎 연골에는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없습니다. 움직임의 압축과 이완을 통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필요하면 무언가를 잡고 크고 느린 골반 운동을 10회 합니다. 고관절 굴곡진은 밤새 구축합니다. 뻣뻣한 고관절 굴곡진이 아침 허리 통증의 직접 원인입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팔을 앞으로 펴서 손바닥이 바깥을 방향하게 30초 유지, 이어서 손목 돌리기 10회. 코르티솔 염증은 손가락 관절에 먼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갑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 여유로운 걸음 자체가 치료입니다. 민준 씨는 식단과 함께 이 루틴을 따랐습니다. 11일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달이 아니라 11일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두 손을 들어 천천히 손가락을 완전히 폈다 오므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손이 원래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잊었구나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아껴뒀던 것.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당신이 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장내 세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관절 악축입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절 조직 사이에는 직접적이고 눈문화된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합니다. 장내 세균이 결합되면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음주, 고당 식사 등이 밤새 혈류 속으로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화학물질을 혈류로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과학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염증 유발물질입니다. 눈을 뜨기 전부터 관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 아침은 이유 없이 더 뻣뻣합니다. 스트레스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잠을 못 잔 다음 날 몸이 늙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플레인 요구르트 한 스푼, 소량의 김치.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발효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또는 된장국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7일간에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실제 음식입니다. 보충제가 아닙니다. 전체 그림입니다. 달걀, 들기름, 아보카도, 베리, 녹차나 생강차로 아침을 바꾸세요. 식사 전 30분 기다리세요. 먼저 5분 관절 운동을 하세요. 매일 발효 음식 하나를 추가하세요. 4가지 함께 11일간. 희망을 잃었던 환자들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몸이 드디어 필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통증과 함께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염증입니다. 나이와 달리 염증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장 관절 연결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자기 전에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전날 밤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링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